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년 여름만 되면 대한민국 인터넷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고질적인 논쟁이 하나 있죠. 바로 죄를 짓고 들어간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에어컨을 틀어줘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범죄자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어주는 게 말이 되냐는 분노가 엄청납니다. 반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도대체 이 논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왜 매년 결론 없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교도소 냉난방의 현실과 해외 사례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교도소 환경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거대한 딜레마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 에어컨 논란이 대중적으로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역사적 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위의 공식 권고 자료를 보면 수감자 건강권 이야기가 처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대중의 관심 밖이었고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분노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18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 관측 사상 111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전 국토를 덮쳤던 바로 그해 여름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교도소 내부 온도가 35도를 넘어 가마솥 같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졌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절대 반대한다는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당시 무려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하며 우리도 전기세 무서워 못 켜는데 범죄자가 웬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작년인 2025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구속수감 사태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에어컨이 없는 두 평 남짓한 독방에 갇히자 정치권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엄청난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이 무더위에 전직 대통령을 에어컨도 없는 곳에 두는 것은 잔혹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반대 진영에서는 특혜는 없다, 일반 수감자와 똑같이 땀을 흘려야 공정하다며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교도소 에어컨 문제는 단순한 생활 환경 논쟁을 넘어 정치적 진영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논리로 범죄자들의 냉방을 주장하는 걸까요?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를 보면 교도소의 과밀 수용과 열악한 환경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찬성 측은 징역형이란 자유를 박탈하는 벌이지 살인적인 더위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목숨을 빼앗는 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히 좁은 방에 여러 명이 갇혀 있으면 폭염 속에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수감자 간 폭력이나 자해 사고가 급증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교도소에 에어컨이 없으면 수감자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교도관들도 함께 지옥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교정 공무원들은 법무부 규정에 따라 제복을 갖춰 입고 그 찜통 같은 복도를 매일 순찰해야 합니다. 결국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냉방 장치는 필수적이라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정서 역시 너무나도 확고하고 논리적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고통을 받는 것이 형벌의 본질인데 왜 안락함을 제공하느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흉악범죄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을 생각하면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냉방비 부담 때문에 한여름에도 선풍기 한 대로 버티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은 가난 때문에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데 범죄자들은 세금으로 시원하게 지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양쪽의 입장이 모두 너무나 팽팽하다 보니 법무부도 매년 아주 교묘한 타협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잘 모르는 복도 냉방 방식 또는 간접 냉방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수감방 내부에 에어컨을 직접 달아주면 국민적 공분을 사기 때문에 에어컨을 수감방 밖 복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도의 시원한 공기가 수감방 문에 달린 작은 구멍인 식구통을 통해 안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방식을 쓰면 방 안 온도가 드라마틱하게 시원해지지는 않지만 최소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나 질환자가 모여있는 의료 수용동에는 생명 유지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냉방 장치를 우선 가동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문제를 겪은 해외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형사사법제도 연구소와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은 그야말로 교도소 에어컨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특히 텍사스,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같은 남부 지역은 여름철 교도소 내부 온도가 무려 40도에서 46도까지 올라갑니다.
텍사스 구치소의 경우 전체 시설의 약 30%에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매년 수십 명의 수감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합니다. 이에 수감자 인권 단체들은 미국 헌법 제8조가 금지한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해당한다며 대규모 소송을 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연방 법원들이 교도소에 냉방 장치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주 정부에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주 의회들은 범죄자들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쓸 수 없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해 수년째 대치 중입니다. 반면 복지국가로 유명한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북유럽 교정청의 공식 철학은 교도소는 사회와 격리하는 곳이지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곳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유럽 교도소는 에어컨, 개인 화장실, 개인 TV, 심지어 인터넷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수감자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사회 복귀를 도와야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통계적 근거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우리와 정서가 매우 비슷한데 일본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대책을 바꿨습니다. 일본 역시 감정적으로 수감자 특혜를 극도로 꺼렸지만 도쿄와 오사카의 폭염으로 온열질 환자가 급증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현재는 변호사협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령 수감자와 환자 구역을 중심으로 에어컨 설치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수감자의 생명권과 국민 정서 사이의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를 완전히 바꾸어서 여름철 에어컨과 반대되는 겨울철 교도소 난방의 현실은 어떨까요? 참 신기하게도 여름 에어컨 설치에는 그토록 분노하던 국민들이 겨울철 보일러 난방에는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사람을 겨울에 얼려 죽일 수는 없다는 인도주의적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도소의 겨울은 따뜻하고 아늑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도소는 온돌 문화의 영향으로 방바닥에 온수 파이프나 전기 열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난방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철저한 중앙집중 통제 방식입니다. 법무부 교정시설 운영 지침에 명시된 겨울철 수감방의 목표 온도는 놀랍게도 고작 10도에서 15도 안팎입니다. 일반 가정집의 겨울철 실내 온도가 보통 20도를 웃도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즉, 교도소의 난방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난방이 아니라 손발이 얼어 터지지 않게 하는 생존형 난방입니다. 보일러 역시 하루 종일 돌아가지 않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녁 취침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만 가동됩니다. 낮 시간에는 수감자들이 운동을 하거나 노역 공장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방 안의 난방을 완전히 꺼버립니다. 이 때문에 수감자들은 겨울철 내내 국가가 주는 두꺼운 내복을 입고 솜니부를 꽁꽁 싸맨 채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난방에서 논쟁이 생기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이 더위와 추위를 느끼는 신체적 메커니즘의 차이 때문입니다. 추위는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주더라도 옷을 여러 겹 껴입거나 이불을 덮고 체온을 나누며 버틸 자구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위는 아무리 옷을 벗고 선풍기를 틀어도 공기 자체가 뜨거우면 인간의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상실되면 곧바로 열사병과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름 냉방이 훨씬 치명적인 문제로 다뤄집니다. 사실 교도소의 겨울철 진짜 전쟁은 난방이 아니라 바로 따뜻한 물, 즉 온수를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한정된 예산과 보일러 용량 때문에 모든 수감자에게 매일 온수 샤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겨우 한두 번 정도만 공식적인 온수 목욕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수감자들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따뜻한 물 한 바가지라도 더 쓰기 위해 방장과 신입 수감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과 시비가 단골로 일어납니다. 어떤 수감자들은 방 안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찬물을 담아 하루 종일 품고 체온으로 데워서 세수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교도소의 겨울 난방은 얼려 죽이지는 않되 죄를 지은 대가는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는 묵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도소 냉난방 현실과 전 세계의 치열한 논쟁들을 모두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법치국가에서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지켜줘야 국가의 격이 산다는 인권의 논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범죄자의 안락함을 챙기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여론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올해 2026년 여름에도 폭염 소식이 들려오면 언론과 인터넷은 또다시 이 문제로 피 터지게 싸울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알기에 결코 수감방에 에어컨을 전면 설치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복도 냉방이라는 애매한 타협안과 얼음물 지급이라는 임시 방편으로 올해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겠죠. 정답이 없는 이 숙제는 우리 사회가 형벌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